줄을 서시오. 네. 무슨 줄을 서라는 거야 싶어요. 보겠습니다. 개인적 인연, 지지층 성화, 최소 28명, 윤 면회 희망. 아하, 윤 대통령과 면회를 하려면 줄을 서야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최소 28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과 이 면회, 접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신청을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의원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마이너스면 만나겠느냐, 만나서 플러스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불리를 떠나서 네. 앵커님도 제일 절친이 깜빵 가 있으면은 만나러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 이전의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다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을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접견 신청도 하고 오늘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청도 신청했는데 다만 그것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도층 확장이란 전략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과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정말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로 갈까 말까 정도로 하다가 최근에 봤더니 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상황을 벌였는가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럴 만도 하다. 이른바 탄핵농단, 예산농단, 입법농단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나친 어떻게 보면 독주적 행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교세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이별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어떤 정치적 맥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이른바 탄핵 절차를 거치면서 깨어진 보수를 선보수 결집 후 외연 확장 이런 전략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먼저 어떤 보수를 결집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동조하는 그런 느낌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앵커님은 가장 친한 친구가 깜빵에 가 있으면 면회 안 가실 겁니까? 가야죠. 제일 친한 친구가 깜빵에 가 있으면 면회를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28명 이상의 제일 친한 친구가 윤 대통령의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느냐라는 걸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찐윤 간별사가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야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끊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될 결심을 너무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그 권성동 또 권영세 두 비대위 그 국민의힘의 원탑이 투탑이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니까 사실상 당 차원에서 대통령과 하나 될 결심을 선언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겠다고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진짜 본인들이 원해서 가느냐? 사실 아마 아닐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김재섭 의원인가요? 네. 조언을 이렇게 했잖아요. 1년만 지나봐라. 국민들은 누가 뭐 했는지 모르고 의리를 누가 지켰는지 그것만 기억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켰어라는 이 한마디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서 지금 가겠다고 지금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야죠.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서 가는데 마치 그것이 개인적인 의리인 양 이렇게 포장하는 것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하나 될 결심을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하나 될 결심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도 나도 지금 최소 28명 더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윤 대통령 직접 접견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윤 대통령의 의사도 또 중요한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뭐 예. 의원들 더 많이 간다 그러죠? 그죠? 오늘 지금 당 대표급 두 분인가 세 분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공연한 현실적으로 논란이요? 지금 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지금 이 다른 지금 이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논란도 있고 하니까 접견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접견을 거의 안 한다 그러면 접견을 하는 의원과 다시 말해 접견을 성공하는 의원과 접견하지 못하는 의원으로 이제 나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접견이 확정된 의원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윤 앞으로 용산 출신들 오늘 헌재방청 윤상현, 김민전 내일 구치소 접견입니다. 거의 접견 안 할 거지만 일단 현재로서 접견이 확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다라는 거죠.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최근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리고 그게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 지도부 자격으로 가느냐 아니 개인 자격 지도부 자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값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뭐 이것을 뭐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계엄 이 상황, 그러니까 12.3 계엄 선언 이후의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고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딱 이 두 의원이 또 마침 구치소에 마침 접견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최 변호사님, 그럼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좀 힘이 되는 발언을 더 많이 해야지 접견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눈치 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냐 이런 네. 시각인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이미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이미 상당 시간 전에 접견 신청을 해놨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다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근데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 흐름이 있으면서 네. 이제서야 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교롭게도 일주일에 2회 탄핵 재판 나아가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접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그거 일일이 다 그 기록 다 보고 정리해서 변호인과 미팅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방어권 포장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지금 본인의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접견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다 만나겠습니까? 저는 실무적인 어떤 하는 사람으로서 네. 현실적으로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당 시간 전에 접견 신청을 해놔서 결정이 된 부분인 것이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형사 절차, 탄핵 절차가 굉장히 KTX급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설령 윤상현, 김민전 의원도 새로 다시 접견하려는 것은 당분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너무 이 지금 헌재 재판, 형사 재판 등등 이 일정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접견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아마 진즉에 옛날에 신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순으로 따져서 윤상현, 김민전 의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너도 나도 윤 대통령을 지금 접견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의원들만 그런 것이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40대 변호사들도 합류,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네,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뭐 이 형사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당히 어떤 뭐 60대, 70대 이런 이 변호인단 말고
상당히 젊은 40대 변호사들도 합니다. 지금 이제 19명이나 된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이 기사예요.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주변으로 자꾸 사람이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습니다. 예, 지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난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 변호사들이 좀 참여가 있었지만 젊은 40대 변호사들, 사실 실무를 좀 담당해 줄 그럴 변호사들이 없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이상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에 대한 이 지지세가 확산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론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들이 아마도 이 젊은 40대의 변호사들이 합류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황교안 전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의 거의 맹신자 같은 역할, 또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대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재판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밝히면서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의 여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수치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 중에 몇 면을 보니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지금 예로 지금 들었어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변호인단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거부터 밝히고 시작해라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이 많이 모이면서 이 사실상 이 변호인단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만큼 각각의 면면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 여부도 같이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